네, 색깔만 놓고 보면 시장이 아주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느낄 수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것도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10만 9천 달러 찍고 나서 역사적인 고점 만들어내고 나서 지금 살짝 저항받고 있는데, 조금 더 빠져도 사실은 이상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 달러 위에서 자리를 해주고 있다는 게 상당히 인상 깊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XRP 같은 경우에도 시뻘겋게 질려 있죠. 하지만 3달러 지지를 받아주고 있다라는 거. 지금 전체적으로는 급반등 뒤에 빠지다 보니까 색깔이 시뻘겋게 물들어 있지만, 지금 방향성 탐색만 잘 마무리가 된다면 의미 있는 알트 시즌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가 1분기에 맛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함께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매트릭스 포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단기 상승 여력이 뚜렷하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순 이후에 비트코인은 폭이 점점 좁아지는 쐐기형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 예상치를 웃돈 인플레이션 데이터와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가 시장 심리를 눌러버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비트코인 전략 비축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가격을 지지하며 큰 폭의 조정을 막았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다. 이런 상황과 분위기는 트럼프 취임식까지 이어졌고, 이 이벤트는 시장에 강력한 상승 신호를 보냈다. 현재 비트코인은 쐐기 패턴 상단 추세선을 리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지지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면 단기적으로 뚜렷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단 10만 9천 달러 찍었기 때문에 10만 달러에서 10만 6천 달러 이 좁은 박스권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저항선을 지지라인으로 전환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 11만 달러 돌파 지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아주 많이 커지게 될 것이다. 이 정도로 단순화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트코인 매거진의 CEO이자 트럼프 캠프에서 암호화폐 고문을 담당을 했던 데이빗 베일리, 트럼프의 첫 행정명령 200개에 비트코인 또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사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할 수 없었지만 이건 분명히 좋은 소식이다. 사실 우리가 지금 되게 궁금한 게, 취임 첫날로 기대가 됐던 암호화폐 행정명령, 일단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현재까지는 전해지고 있는데, 이 데이빗 베일리는 들어가긴 들어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본인도 다른 캠프에서 암호화폐 고문식이나 했던 사람도 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으면은 이게 과연 뭘까? 이게 만약에 뭐가 있는 게 아닌 걸 잘못 안 거라면 언제쯤 어떤 내용으로 등장하게 될 것인가, 상당한 궁금증을 안기는 그런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폭스 비즈니스의 엘레노어 테렛은 암호화폐 정책 리더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위원회 설립 그리고 CBDC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시기는 불분명하다. 여기서 조금 좁혀지는 부분이 있죠.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한다 라는 행정명령이 아니라, 일단 암호화폐 위원회 설립해서 내부적으로 논의 디벨롭 시키고 의회랑 상의해 가면서 법안으로 백업을 하자, 이런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비트코인을 전략 준비자산으로 비축한다,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는 정치적인 부담감이 있으니까 일단 암호화폐 위원회 대통령령으로 설립하고 여기서 논의하고 발전시키고, 그렇게 최소한 돈을 투입해서 비트코인을 실질적으로 매집하는 단계가 우리는 제일 기대하는 거고, 그게 제일 나이스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이런저런 현실적인 장벽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미국 정부가 압수해서 들고 있는 비트코인 20만 개 요거라도 전략 비축 자산화로 시켜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논의가 진행되려는 건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기대했던 시장의 기대감들, 구체적인 내용들, 그런 내용들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다 테이블 위에 올라왔던 것 같긴 한데, 지금 이렇게 약간 드러나고 있는 내용들이 결이 다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캠프에서 고문까지 자문 활동을 하면서 이야기를 건넸던 인물도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라는 거 보니까 테이블 위에 올라갔던 게 최종 단계에서 뭔가 어떤 거는 셀렉되고 어떤 거는 커트되고 뭐 그런 과정이 지금 진행된 게 아닌가. 뭐 개미 수준에서는 그 정도 상황으로까지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블룸버그가 이게 17일인가 18일 날 나왔던 기사인데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트럼프 정책 우선사항에 암호화폐가 지정될 계획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암호화폐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업계 관계자들이 행정부 내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모든 부처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고 암호화폐와 관련된 소송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행정명령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많은 내용들이 테이블 위에 올라갔던 것 같죠. 하지만 일단 요거는 지금 아닌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일단 가장 현실적인 거는 요거죠, 요거. 그런데 만약에 데이비 베일리 얘기처럼 뭔가가 들어가 있다면 이게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고, 일단 요거는 상당히 전폭적인 이슈인데다가 아직 SEC 위원장 인준안이 상원을 통과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까지 취임 첫날 때려버리기에는 임팩트가 좀 있죠. 그래서 가장 무난하게 암호화폐 업계를 백업하면서 대통령으로서도 큰 정치적 부담이 없는 카드는 요거 정도가 아닐까. 그래서 엘레노 호텔에 지금 뭘 들은 거예요. 뭘 들어서 요런 얘기를 하면서 정리를 하지 않을까, 한 게 아닐까. 이건 뭐 100%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루 이틀 안에 뭔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코인데스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취임식 첫날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는 취임 연설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언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대비 비트코인의 강세가 눈에 띈다. 데리비트 비트코인 콜옵션은 풋옵션에 비해서 높은 변동성 프리미엄의 거래가 되고 있고, 반면 이더리움 콜옵션의 변동성 프리미엄은 풋옵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더 BTC 비율도 3년 최저치 0.03을 기록하며 비트코인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건 투자자들이 이더리움보다 비트코인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더리움보다 비트코인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 이더리움보단 비트코인 이렇게 방점을 찍고 있다는 거죠. 사실 투자자들이 그럴 법도 한 게 이더리움 현물 흐름 보고 있으면 깝깝합니다. 좀 반등이 더 나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알트 대장이 조금 흐물흐물하고 있어요. 물론 3,200달러 위에 자리하고 있는 상황 자체는 긍정적인데 다른 알트들의 퍼포먼스와 비교했을 때는 아쉽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더리움 재단 이 새끼들은 한 5%만 오르면 막 100개씩 내다 파니까 보고만 있어도 살짝 짜증나긴 합니다. 그런데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 자체가 달갑진 않은데, 그런데 트럼프 일가가 지금 이더리움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 이더리움을 지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참 생각할 거리들을 안기는 것 같습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지금 이더리움이 58,300개 이상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1억 8,856만 달러. 트럼프 일가 왜 이더리움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것일까? 가장 많은 비중을 지금 이더리움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절반 비중이 넘어요. 특히나 또 한 가지 인상 깊은 게 비트코인 대신에 랩드 BTC를 지금 매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한 랩드 BTC, ERC20 토큰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치는 비트코인의 가치를 따라가는데 이더리움 위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더리움 랩드 BTC. 그런데 지금까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지속적으로 디파이 혁명을 일구겠다, 이런 점을 강조해왔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더리움 플러스 비트코인을 일타 쌍피로 먹어보려는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이더리움이 58,000개가 넘어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는 게 전체 비중으로는 55% 수준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재밌는 게 스테이킹 이더가 있다는 거죠. ST 이더. 스테이킹 이더가 들어가 있어서 이게 지금 4,700개 이상, 1,500만 달러 이상. 그래서 이더리움 2.0 스테이킹 참여를 통해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스테이킹 이더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절반 이상을 이더리움으로, 그리고 랩드 BTC, 또 스테이킹 이더, 전부 다 이더리움의 디파이와 관련된 부분인데 랩드 BTC를까지 넣어버리면서 비트코인의 안정성까지 이더리움 위에서 뭔가 해보려는 그런 의지가 지금 아예 대놓고 느껴지는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에이브, 에테나 이런 애들 이더리움 기반이고, 체인링크, 트론은 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 저스틴 선이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뭐 트론 들어가 있는 건 이상하진 않은데,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이더리움 중심이구나, 이더리움 생태계와 관련이 있구나, 이런 점을 우리가 꽤나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랩드 BTC를 선택한 이유를 보면 디파이로서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치는 비트코인인데 디파이에서 활용할 수 있고, 그건 다시 말해서 스마트 컨트랙트에 통합이 되는 거고, 비트코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도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그냥 BTC가 아니고 랩드 BTC, 이더리움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자 농사, 대출 이런 상품으로 유동성 극대화도 가능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더리움 생태계를 통한 이제 디파이 장사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선명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다가 비트코인 가격 상승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이 랩드 BTC를 선택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우리의 전략은 이렇다라고 지금 조금 전까지 우리가 논의했던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디파이 혁명, 우리는 디파이 혁명을 일굴 거야, 이런 얘기를 지금 해왔다라는 점에서, 거기다가 부동산 재벌이잖아요. 이 출발점 자체가 이 돈에 밝은 존재들이죠. 그래서 가장 돈에 밀접한 블록체인의 영역으로 지금 들어와서 해보려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닌가, 참 재밌는 부분이죠. 트럼프 주니어도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디파이 혁명을 일으켜서 금융의 미래가 될 거라고 믿는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뭔가 부동산 사업의 시즌2 느낌으로 지금 디파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뭐 암호화폐 투자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반갑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죠. 이거는 앞선 영상에서 우리가 짚어봤는데 참 재밌어요. 다시 봐도 재밌어요. 일단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홀딩하고 있는 것과 그레이스케일 트러스트로 출시된 종목들 교집합, 여기에다가 미국 코인들 교집합, 코인베이스 50에 들어가 있는 인덱스 종목들까지도 같이 지금 겹쳐져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 왼쪽 오른쪽, 그러니까 오른쪽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왼쪽 그레이스케일, 이 교집합이 가장 좀 선명하게 많이 어떤 함축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모든 교집합의 정점에는 체인링크가 있다는 것도 재밌습니다. 실물자산 토큰 이슈화와 관련해서 가장 상징성이 큰 체인링크, 그리고 미국산 종목들 다들 좀 눈에 박아두고 한번 시간 날 때마다 간단하게 리서치를 해보면 도움이 될 법한 종목들이 상당히 눈에 띄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번 사이클 강세장에서는 핵심 플레이어가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중국과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가 될 텐데,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중국의 스탠스는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될 것인가. 사실 지난번 사이클까지만 놓고 보면 거의 뭐 중국판이었잖아요. 중국 코인들 그래서 엄청 막 미쳐 날뛰는 거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었는데, 이번 판은 중국이 이제 아직까지는 스탠스에 대한 명확함을 내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 미국 코인판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또 많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명령이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나올지를 좀 더 봐야겠지만 뭐 그렇게 길게 기다리진 않을 것 같고, 특히 이런 상황들, 트럼프 일가와 전통적인 어떤
제도권 안에 있는 세력 자본의 상징이잖아요. 그레이스케일이 이거 그리고 미국산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이제 제도권, 전통 금융 제도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이미지 하나가 상당히 보여주는 게 많다.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T트레이더 앨런 일간 차트예요. 올해 1월 움직임은 작년 1월 움직임을 반영하고 있다. 작년 1월에도 폭락 뒤에 활발한 회복을 보였다. 작년 1월에서 3월까지의 움직임을 따를 경우에 3월 말에 17만 달러까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폭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 11일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되고 그냥 내리꽂혔죠. 내리꽂히고 그리고 나서 어리버리 좀 치다가 제 기억엔 이거 2주 안 넘었던 것 같은데 한 열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2월로 접어들면서 곧장 90% 랠리를 펼쳤습니다. 이번에도 조금 어리버리 치다가 가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여차하면은 17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흥미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비슷한 얘기예요. 작년 1분기와 올해 1분기를 비교하는 건데 어쩜 이렇게 흐름이 비슷할까? 꼭 그냥 복붙, 카피 앤 페이스트 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거의 비슷하게 보여줬던 흐름이 이어진다라면 비슷하게 이어진다라면 이렇게 갈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애쉬 크립토 멘탈 잡는 얘기 해줍니다. 이번 비트코인의 하락은 단지 펌핑과 차익 실현일 뿐이다. 트럼프는 곧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할 것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들어오고 있다. 여기에 현물 ETF가 수십억씩 매수를 하고 있고 트위터의 모든 사람들은 우울하다. 모두가 이더리움이 죽었다라고 말한다. 1월 말 또는 2월 초에 메가 펌프가 시작될 것이다. 이후에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알트 시즌을 보게 될 것이다. 계획에만 충실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트위터에서 모든 사람들이 우울하고 이번에 지금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 빠지니까 우울하고 모두 다 이더리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이런 상황은 항상 인간 지표로서 반등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고 모두가 죽었다고 하는데 트럼프 일가는 또 지금 매집하고 있고 상당히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역사적인 고점을 만들어낸 뒤에는 항상 깊은 수준이든 얕은 수준이든 조정이 있는 건 당연한 거니까 너무 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멘탈 관리 잘 하시면서 계획을 좀 더 디테일하게 가다듬는 기회로 그렇게 계획에 충실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